안녕하세요. 어디가 카메라 이건가? 진짜 오늘은 화장 안 했다. 지금은 저 재개발 재건축 교육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늦은 것 같아요. 2시에 교육 시작인데 1시 반까지 오라 했는데 지금이 1시 반이거든요. 교육비가 4만 원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냥 한번 받아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실 막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는 예전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만 이론적으로 잠깐 들었던 거지, 저희 지역 대전이면은 대전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제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드러나 보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매수 신청 교육 받으러 가느라 대전에서 교육 못 받은 적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인원 미달로 교육이 취소돼서,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교육 후기를 하려고 잠깐 주차장인데 잠깐 영상을 켰어요. 제가 이거를 듣고 싶었던 이유가 저희 사무실에 있는 그 주변에도 한참 정비 사업이 들어가고 있어서 간혹 가다가 이제 전화 문의하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다가 들르시면서 뭐 여기가 어떻고 여기 뭐 들어간다는데, 제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둘러둘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뭐를 근거로 얘기하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막 공법도 공부하고 주택법, 도시계획 장비법 이런 거 다 공부를 했는데도 이론이랑 실무랑 아예 연관도 안 되고, 관리계획, 처분, 인가, 조합원 언제부터 무슨 시기로, 세금은 뭐 막 이런 식으로가 잔뜩 있었는데, 대전은 그러면 뭐 그때는 그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이랑 막 투기과열지구랑, 내가 이거를 잘못 설명해서 뭐 얼마 벌자고 잘못 처리해서 막 그러니까 손해배상만 아무리 적어도 중개사고는 한 번 터지면 몇 천에서 막 몇억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 실수만이라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자료를 찾거나 제가 배우기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내가 이해도 못하고 따라도 못하고, 이런 거를 제가 공부를 해서 제 유튜브에다가 한번 진짜 엄청 쉽게 한번 요약해서 영상을 하나 올리고 싶었거든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영상을 만들고 그걸 다듬고 나중에 완성으로 뽑았을 때 제가 그 영상을 사실 더 이용하기가 쉽거든요. 오늘 수업을 갔다 왔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요. 딱 이제 초급 아니면 중급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내가 부동산 기초 지식을 깔고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 솔직히 저희 부모님 또래 분들만 진짜 잔뜩 오시고, 그 수준이 달라요. 좀 핑계를 대자면 제가 아직 20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막 공부하면서 이걸 이해하는 20대가 있을까? 그래, 내가 너무 지금 빨리 욕심을 부렸나? 이 생각 들 정도로, 제가 그래도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 됐으면 제 주변에 어른들 아니면 내 친구들이 막 다 결혼해서 애가 있고, 누가 무슨 청약을 넣어서 뭘 들어갔고,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재건축 예정인 집을 샀는데 얘가 뭐르뭐르 처분이 돼서 얘가 조합원이 생겼고 뭐 입주권이 생겨서 이거를 넘겼고,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와닿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예전에 공법 공부할 때도 되게 어려웠던 게,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개사 시험 붙었을 때는 저는 또 25이었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어. 지금도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겠고, 얘기를 다 듣고 전체적인 큰 틀로 생각하면 알겠는데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정쩡하게 알면은 그거 모르는 이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제가 영상 후기, 그 교육 후기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 교육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어디 아파트 어디 구역도 교육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가 해당이 되고 얘는 뭐가 해당이 되는 이런 식의 교육을 했다라고 요약을 조금은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예시를 들어드려야 되는 건가? 그 법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안 준다고 했다가, 근데 조건이 또 2017년 10월 달에 최초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는 이게 또 조건이 들어가면서 하나만 준다고 했다가, 거기에 예외로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이게 들어갔다가 2주택일 때 2개를 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주택
평수가 컸을 때. 근데 예외의 예외가 또 붙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최초 사업시행 인가 때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안 준다 했다가 탐방동 1구역의 숭어리샘 아파트나 용문동 1, 2, 3 구역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되기 전에 최초의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간 거니까 10개를 가지고 있었다 하면은 분양권 10개가 나오는데 반대로 태평동 5구역이랑 삼성동 1구역은 여기가 이제 재건축으로 들어가거든요. 10개가 있어도 1개만 1세대 1주택 그리고 이 세대도 30세 이전이면은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 주택을 다 따로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딸이 당첨이 됐다 청약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1개만 되고 1개는 또 현금 청산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예시로 들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9월 29일부터 한시적이니까 아마 연말까지 올해 2021년까지일 것 같은데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금액으로 변경 적용을 했대요. 예전에 나왔던 거는 5억짜리에 LTV 40%가 나오잖아요? 그럼 2억을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막 70%가 이제 중도금을 또 친 다음에 5억에서 70이니까 57에 35, 35억 약간 뭐? 예전 처음 그 가격이 아니라 지금 뭐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나오잖아요. 10억에 LTV 40을 하면 4억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출 2억, 지금은 4억인데 이 중에서 최저 금액으로 들어간다니까 4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지금은 2억이 대출이 된다는 건가? 아니면 35억짜리는 뭐야? 35억은 뭐예요? 아, 내가 이걸 써놓고도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또 예전에 주택정비과에서 해석을 잘못해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 해석에는 5년간 분양 신청이 제한된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제도 운영 방안에서 유권 해석을 변경한 내용들이 또 있어요.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용문동이나 숭어리샘이나 도마동 8구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청약을 넣었을 때는 재당첨이 되는데 도마동 11구역을 가지고 있다가 뭐 태평동을 들어갔으면 그거는 재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5년 내에도 안 되고 이미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대전이 작년 6월 29일인가 투기과열지구가 된 것 같아요. 날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당첨이 되는 게 아니라 현금 청산을 받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는 좀 잘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4시간 만에 이거를 공부를 다 하기에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그거 크로바 아파트 거기가 준공이 한 92년도 준공이래요. 근데 예전에 계산법은 거기에서 34년을 더 더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35년이라고 재건축을 얘기를 하는데 34년을 더하면 2026년에 재건축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근데 90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5년 플러스 준공년도 빼기 1990년으로 계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크로바 아파트가 92년 준공이니까 25 플러스 92년에서 90년을 빼요. 27이니까 준공된 지 27년 지나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거 맞죠? 내가 지금 이거 잘 설명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2019년 여러분 이해 가세요? 저는 지금 얼마나 오늘 이거 집중하느라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게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주택수에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3가지로 우리 나눠요. 특히 이제 세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소득세법이랑 지방세법이랑 주택법에서도 각각 이게 시점이 다르거든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세에 들어가니까 주택에서 언제가 입주권으로 들어가느냐고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용 가능하지 못할 때 단전 단수율부터 그 기준으로 단전 단수 되기 전에는 주택으로 들어가고 단전 단수가 되면 그러니까 사용을 못할 때가 되면은 토지로 취득을 한다 하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또 다르대. 누구는 폐문부재 이러고 청약일 경우에는 멸실 등기가 돼야지 그때부터 주택에 해당이 안 되고 이제 토지 상태 그리고 나중에 준공이 나야지 다시 주택이 되는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수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얘기하면
느낌? 그러니까 무슨 수업을 받았는지 알겠죠?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저한테 너무 어려웠다. 제가 막 그림 같은 것도 막 열심히 그렸어요. 막 토지가 막 9필지가 나눠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걸 도로를 변경했을 때 어떤 게 적용이 되고 땅이 두 개가 A, B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집이 있다. 그 중에서 땅 일부를 파는 거랑 아니면 이게 1-1, 1-2번지인데 집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만 집주인이 팔고 싶대. 그럼 얘를 토지만으로 취득하는 걸로 볼 거냐? 했더니 결론은 아니래요. 건축물 대장을 꼈을 때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가 무슨 필지 왜 1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없는 토지만을 넘겼을 때에도 얘를 주택으로 넘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요거를 나는 어쨌든 실무적으로 거래 계약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막 너무 무식해 보이는 거 제 스스로 너무 부족해 보이고 너무 초짜 같고 오늘은 이제 교육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짧은 후기 영상이지만 다음엔 제가 이런 거를 제대로 좀 공부를 하든가 요약을 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눠야겠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막 이런 거는 간단하니까 세금도 내가 한번 하고 싶었고 지역별로도 부동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정책적이나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저기 우리 엄마 아빠 있고 맨날 사무실에서만 찍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이제 안녕.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6시에 교육 끝나가지고 왜 6시 40분이지? 제가 영상을 40분을 찍은 게 아닌데? 뭐 했지 나? 안녕 뿅. 그리고 혹시 저한테 요런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대한 교육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나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 진짜 나의 무지함을 절실히 깨닫고 갑니다. 안녕.